안녕하세요. 지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케팅의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입니다. 우선 이제 포피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품, 프로덕트의 P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딴 네 가지 P에 대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상품은 제품의 기능,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상품을 대부분은 만들죠.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떠한 차별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또는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지, 편리한지에 대한 부분도 상품의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이 중요했다면 기능은 이제는 기본이고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쁜 모양의 제품을 사용을 하지 예쁘지 않은 모양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품질이 당연히 어떤 정도의 품질인지 어느 정도 좋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의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포장의 형태에 대해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포장이 얼마나 편리하고 예쁘고 위생적이고 이런 부분들,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되고요. 상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브랜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브랜드에 따라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생기면 교환을 해준다든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 포함해서 이제 고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이내에는 뭐 무료로 뭐 교환을 해줍니다 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상품의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보증기한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제품은 보증기한이 한 달이야. 근데 어떤 제품은 보증기한이 10년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보증기한이 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맞춤화 서비스의 여러 가지 방안 등이 대입이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상품의 특성에 반영이 된다 하는 거고 그것을 상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제품의 기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 디자인, 품질, AS에 관련된 부분, 보증 기한까지 모든 부분이 통칭되어서 상품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정의가 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품목별로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형태의 심리적인 가격. 스마트폰은 100만 원은 넘을 수 없어 라든지 스마트폰은 1000만 원은 넘을 수 없어 이런 것들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스마트폰이 1000만 원 이러진 않죠. 요즘에 스마트폰이 한 100만 원 전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500만 원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뭐 10만 원,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10만 원 또는 2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뭐 100만 원대 이렇게 12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뭐 그 가격을 제 가격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큼 할인돼서 산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나 이런 사람들만 좀 제값 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할인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행사 기간에, 세일 기간에, 뭐 정책 기간에, 무슨 이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별로 차별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별로 많이 방문하는 사람한테는 할인을 더 해주고, 잘 방문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할인을 안 해주고, 신규 고객한테는 할인을 해주고, 신규 고객이 아닌 사람한테는 할인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 첫 번째 고객한테는 얼마큼 할인해 줍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많이 이용을 해주면 VIP입니다. 또 요즘에 VIP보다 더 높은 VVIP 뭐 이렇게 해서 또 통칭을 하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정해야 상품을 사람들이 구매할 때 의사결정을 하겠죠.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레이스 유통에 관련된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팔 거냐, 얼만큼 빨리 공급을 해줄 거냐 라는 부분이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제품을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수량을 제공해 주는 거. 요즘에 이제 마켓컬리라든지 또는 이제 로켓프레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선식품도 바로 주문을 해주고 신선하게 배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 채널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그래서 유통 채널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판매하는 판매점, 직영점을 할지, 대리점을 할지, 위탁점을 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판매 채널은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대면 판매를 할지, 비대면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서비스 장소는 어디다가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모션, 판매 촉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광고를 할 거냐, 홍보를 할 거냐, 판매를 하려면 직접 판매를 할 거냐, 대리 판매를 할 거냐, 입소문을 낼 거냐, 구두 광고를 할 거냐, 온라인에 있는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낼 거냐, 인터넷 판촉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판매를 촉진하겠죠.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 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마케팅 전문가들이 당신의 지갑을 탈탈 털기 위해 이용하는 속임수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다는 게 함정이죠. 저렴한 가격.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나 종종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제품을 할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가격은 보통 강조를 하죠. 자, 우리 가게보다 싸게 파는 가게 있으면 보상해드릴게요 하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가게는 이익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쓰는 가격 트릭을 작은 슈퍼에서도 쓴다는 사실 아셔야 할 겁니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 싸게 파는 겁니다 이라고 통보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품의 위치. 모든 제품들은 철저히 계획된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랜덤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보통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위치에서 트릭은요? 바로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는 동안 카트에는 이런저런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계산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많은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요 제품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고요. 가는 길에 이런 제품들을 보고 카트에 집어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니까요. 사진 속의 음식. 제품들은 보통 매우 매력적인 사진과 함께 포장됩니다. 안에 채워진 것들과 꽤 다른 음식 사진을 만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 덕분이죠. 그들은 사진을 이쁘고 친숙하고 맛있어 보이게 찍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맛있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보통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포장지 가장 아래, 가장 작게 적힌 본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글씨를 인지하지 못한 잘못일 뿐이죠. 제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심리학자들은 물이 떨어지는 사진이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충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글자로 구성된 제품은 좀 더 건강하고 믿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고 또 사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긍정적인 감정. 현대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분위기와 생활 방식도 판매를 합니다. 그들은 예쁜 파스트를 전시하고 기념하는 분위기를 만들죠. 그들은 편안한 장소를 연출해 좋은 기분을 만듭니다. 환하게 비추는 장초, 맛있는 냄새, 친절한 판매원, 그리고 깨끗한 화장까지 말이죠. 자,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부분에 여러분 일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떠한 형태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진열을 했는지, 왜 세일을 한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하는 틀은 사업 환경을 분석하는 틀인데 3C 분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개의 C인데 고객, 경쟁사, 자사. 그래서 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경쟁사에 대해서 알고 고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목표 시장의 규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는 약 2조가 넘습니다. 7조 정도 되네요. 한 7조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려동물 안에서도 이제 뭐 먹거리를 할 거냐, 병원을 할 거냐, 사료 있죠. 사료 이런 거, 먹거리.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액세서리, 유치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시장 안에서의 또 규모를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있는데 그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냐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성장하는 시장이면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고객의 인지도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잠재되어 있는지,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고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요즘에는 인지를 하죠. 반려동물 하면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의 규모도 7조나 되고 고객들이 반려동물은 이제는 애완동물 이렇게 하지 않고 반려동물 하며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숙하고 이제 동반자다라는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내가 반려동물이라고 지칭하면서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간식도 주고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에 대한 분석이죠. 경쟁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현재 경쟁사는 무엇이 있고 앞으로 잠재적인 경쟁사는 누가 되는지. 현재 경쟁사는 반려동물 용품을 팔면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사는 누가 될까요? 반려동물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있겠죠. 뭐 게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게임기가 반려동물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하면 로봇, 펫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책정하고 그 목표가 숫자로 나타나면 더 좋아요. 100억이다, 1000억이다 라는 매출액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하죠. 그리고 보유자산, 인적인 부분, 물적인 부분, 특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까지 보유자산이 풍부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면 고객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냉동피자다, 다이어트 냉동피자다 라고 하면 목표시장은 600억, 시장의 성장률은 30%, 고객 인지도는 중상, 그리고 경쟁사는 오뚜기, CJ, 수제 피자 업체 이런 데들이 이제 경쟁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산은 기업의 전략적 목표인 100억, 시장 점유율을 16.6%에서 20%로,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금, 영양사, 특허 이렇게 있고요. 자산의 강약점은 건강한 냉동 피자의 선두주자다, 자체 유통 채널이 없다라는 약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 조사는 인터넷 구글에서 찾아보면 되고요. 네이버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구글에서 찾아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논문, 통계, 그 다음에 각종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집,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검색하는 거는 어디서 검색하면 되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돼요. 다 나와요. 그래서 논문 검색 이렇게 치면 리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들어가서 찾아보면 많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자료 조사해보니까 없어.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설문지를 돌릴 수 있죠. 내가 생각한 곳에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설문 문항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아이디어, 원래는 조별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삼시 분석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시장도 정해보고 시장 성장률, 고객 인지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냥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잘 찾아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수학 분석이에요. 수학 분석. 자, 수학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네 가지로 되는데, 자, 강점은 시장의 높은 점유율, 높은 시장 점유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겠죠. 안정적인 공급 채널, 유통망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다 하는 것도 있고요. 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좋다 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자금 동원 능력이 좋다 하는 것도 강점이에요. 자, 약점은 협소한 제품군, 그 다음에 연구개발력이 부족하다, 종업원이 나이가 들었다, 광고의 비효율성이 있다, 생산 설비가 낙후됐다, 이런 것들이 약점이죠.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은 높은 경제 성장률, 계속 발전하고 있어 라는 거죠. 지금은 발전하고 있나요? 발전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낮은 경제 성장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신시장의 등장이죠. 자, 지금은 신시장이 등장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니까 신시장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신기술이 계속 등장을 할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술이 등장을 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해요. 이제는 피아노 학원 안 가고 앱으로 피아노 학원처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학교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고 앱으로 하죠. 지금도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하듯이. 자, 경쟁 기업이 이제 쇠퇴하는 부분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게 기회가 되고요. 위기는 이거의 반대예요. 신경쟁 기업들이 출현하고 불리한 규제가 막 자꾸 만들어지고 무역이 규제가 생기고 대체 상품들이, 대체재들이 자꾸 나오고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유가가 오르고 하는 것들이 불리한 형태가 되죠.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자, 위에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인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외부 환경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분석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아이템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은 뉴욕 5번가를 걸으며 한 손에는 프라다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항상 이곳의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녹색 간판만 보면 고향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이 들게 하고, 바다의 여신 사이렌을 친근감 있게 만든 장본인.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동문인 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지브 시글 이 3명의 동창생이 만든 회사입니다.
커피 애호가였던 세 사람은 미국인들이 즐겨 먹던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 커피가 아닌 부드럽고 향기가 뛰어난 아라비카 원두를 선호했는데, 당시 미국에는 아라비카 원두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캐나다 등에서 원두를 직접 사와야만 했습니다. 원두 구매의 어려움에 지친 세 사람은 직접 원두 판매점을 열자고 생각했고, 각각 1만 달러씩을 투자해 1971년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당시 가게 이름은 이들이 좋아했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을 따 스타벅스라고 지었고, 책에 나오는 사이렌을 형상화해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2만 개의 체인을 가진 스타벅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원두만을 판매하던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하워드 슐츠를 마케팅 담당자로 영입하게 됩니다. 그는 매장에서 직접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으로의 변신을 주장했고, 원두 판매만을 고집하던 창업자 3명과 의견이 맞지 않자 직접 아라비카 원두로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을 열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스타벅스까지 인수하게 된 하워드 슐츠. 그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이후 스타벅스는 지금의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커피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만 오픈하고, 매장의 음악은 재즈와 클래식만 틀게 하는 식입니다. 또 어떤 매장이든 동일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식물의 녹색과 땅의 갈색을 넣어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녹색 컬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점점 성장하던 스타벅스는 캐나다 밴쿠버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펩시와의 협업으로 캔과 병에 스타벅스 커피를 넣어 파는 RTD 커피를 만들기 시작해 전 세계 유통망에 스타벅스 커피를 납품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스타벅스는 1995년 프라페와 카푸치노의 거품을 합친 색다른 음료 프라푸치노를 선보입니다. 또 1998년에는 인기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PPL을 하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에서 뉴욕의 명품 커피로 유명해집니다. 국내에는 1999년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열었고, 당시 별다방이라는 애칭과 된장녀라는 신주어가 동시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모바일 주문 픽업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카페들과 다르게 진동벨이 없는 스타벅스의 특징상 손님이 많이 모이는 아침과 점심에는 픽업 부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매장이 너무 혼잡했고, 주문 번호가 엉켜 커피를 잘못 가져가는 실수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매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이렌 오더는 한국에서 대성공을 한 뒤 아시아와 미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는 간판에 커피라는 글자를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전국 1279개 매장 중 약 350개 매장이 간결하게 스타벅스라고만 쓰인 새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로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경지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커피 비즈니스에서 피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제3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타벅스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분께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게 된 게 참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부부의 해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분석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입니다. 올바른 수업 분석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역량을 분석하고 외부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자, 그럼 경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면 아까 분석을 했던 수학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 강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시장에 있는 기회를 모아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강점이 있는데 시장에도 기회가 있어. 그러면 진취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매장을 늘린다든지 인맥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 소싱해서라든지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를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나는 강점이 있는데 시장에는 위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협을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해소를 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시장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와 약점이 교체하기 때문에 내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약점을 극복할 수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재를 영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나는 약점이 있는데 시장에도 별로 좋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회피 전략을 취합니다. 여긴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한다든지 철수를 한다든지 다음으로 밀어놓는다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실행과제를 만드는 것을 사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수학 분석 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을 해서 자신이 생각한 형태의 전략을 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자료는 분명히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시험을 보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저도 고민을 해보고 학교에서 또 다른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